지구는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기후위기 후폭풍에 직면해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팽배한데요. 그 위기감을 고조시킬 예측이 나왔습니다. 약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해수면은 약 20c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되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0년까지 연간 상승폭이 1.3mm였던 데 반해 최근 10년에는 그 상승폭이 3.7mm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0년간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더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가장 적게 배출했다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으로 28cm에서 55cm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아주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이 63에서 101cm까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미국 연안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10에서 12인치 상승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맞먹는 수준이며 2100년까지 상승폭이 61cm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10에서 210cm까지 높아질 수 있고 2050년엔 보통 규모의 홍수가 오늘날보다 평균 10배 이상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평균 해발 고도가 1.98m인 남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섬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는데요. 남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시시마레프 같은 섬 같은 경우도 사실 해수면 상승으로 섬 자체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국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피해는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해수면 상승이 불러올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육지 면적의 약 3%가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GDP 46억 9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해수면 상승은 130만 명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당장 올 여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 똑같아요. 시간당 200mm 내리는 비가 2시간만 내리면 서울 지하철에 한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제가 단언하지만 해수면 상승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뭐 서울 사니까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서울도 해발고도가 15m밖에 안 돼요. 여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융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올라오는 상태에서 홍수가 난다. 비가 많이 내린다. 올라온 물이 만조가 돼갖고 육지로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 바닷물은. 실제 2030년 이후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강한 태풍과 큰 파도가 덮친다면 해안 지역과 강 주변 등 우리 국토의 약 5%가 침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2030년에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영종도가 거의 이제 물에 잠기면서 활주로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침수되고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일대 요트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백스코 일대가 물에 잠긴다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의 동래구의 원동역, 원동 일대가 또 침수되는 그런 피해들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태풍 피해로 간사이 공항이 물에 잠겼죠.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61c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면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폭풍의 피해가 매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수면이 높아질수록 태풍의 피해는 해안가에서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해수면 상승보다 1.5배 이상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세계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그 기후위기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세계가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한 1.8mm 정도 30년입니다. 그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은 한 2.73mm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배 이상 지금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주 인근 해상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한 4.7mm.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배 반 이상으로 빨리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최근 6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전망도 담겨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IPCC는 온실기체 최저 배출 시나리오로 갈 경우 2100년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중배출 시나리오로 갈 경우 약 2.7도씨, 최고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엔 약 4.4도씨의 온도 상승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해서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의 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대륙 빙하 또한 녹아내리겠죠. 그에 따라 해수면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지속될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해상도 전지구 모델, 기후 접합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주 속도가 빠른 이런 해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북태평양의 서한 경계류인 쿠로시오 해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다른 곳보다 높은 이런 영역이 더 북쪽으로 중위도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우리나라 해역 그리고 일본 동쪽 북서태평양 전반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열대 해역이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전반에서 수온 상승률이 전 지구 평균값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도 더 많은 열이 공급되고 있다는 건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험이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경고하고 관심을 갖는 해수면 상승 문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의 빙하와 빙상이 녹으면서 바다에 많은 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상승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지구 전체 얼음의 부피 2,860만 세제곱킬로미터 중 2,54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남극에 29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대기 중의 기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이 90% 이상의 열 에너지가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해수의 수온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이 기후 문제는 해양을 생각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그런 해양이 아주 기후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극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56.2m 상승할 것이고 그린란드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7.1m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꽤 많은 해안 지역이 침수되겠죠. 해수면 상승 두 번째 원인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다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온이 올라가면 대륙 위에 얼음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담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바다 역시 올라간 기온의 영향을 받아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녹아들어온 담수와 해양 온난화 발생 결과로 바닷물의 양과 부피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바닷물의 부피 팽창에 의한 부분인데요. 바닷물의 부피가 팽창이 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밀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지는 그 기작이 크게는 수온의 상승과 염분의 이제 감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온 상승 파트가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바닷물 해수의 전체의 그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해수 온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수면에서 2km 깊이까지의 바다는 계속해서 따뜻해졌고 해양 심층부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관측됐습니다. 그에 따라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4.5mm 상승한 이후 2021년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승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의 수온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해면 수온은 거의 4도 이상, 해수면은 최대 1m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세 번째 원인, 육지에서의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들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물 자체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대개 육지에 그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런 빙하나 얼음들이 녹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각 변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생기면 지형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해수면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산섬의 경우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아주 거대한 질량이 좁은 영역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무게가 이제 멘트를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반이 이렇게 침하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전 지구 평균보다 이렇게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해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람과 수온, 염분 등 외적인 요인의 변화에 의해 바닷물의 순환이 달라지게 되면 그 바닷물의 순환의 형태에 따라 지역적으로 해수면의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직접적인 피해는 땅이 침수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 21일) 미 해양 대기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인구의 40%가 해안 지역에 살고 있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홍수, 해안선 침식, 폭풍이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죠. 뉴욕, 마이애미, 뭄바이, 상하이 등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의 65%가 해안에 있고 해발고도 10m 아래 살고 있는 인구도 약 1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모두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전 세계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들에게 상승하는 바다는 지역 일자리와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위협합니다. 도로, 다리, 지하철, 발전소, 매립지 등은 모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고요. 치명적인 슈퍼 허리케인이 강타할 때 폭풍 해일이 내륙까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지대 국가들과 섬나라들은 이미 침수가 시작됐고 하루하루 국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는 단순히 면적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니까요.
2019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사라진 오징어, 그리고 동해안에서 사라진 국민 생선 명태. 제주도 산호초에는 갯녹음이 발생하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온 상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그 해양기 예측센터에서 매월 이제 그 바다의 해면 수온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7월 달이 유독 그 동해나 황해 또는 뭐 남해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많이 올랐고 사상 그 역대 최고의 수온을 기록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런 해면 수온 증가는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해수면 상승은 자연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고기와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해안 생태계가 변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지역에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민물 대수층을 오염시켜 많은 해안 인근 도시와 농업용 용지에 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해양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요. 해양의 온난화도 큰 문제가 되지만 해양의 온난화에다가 더불어서 해양 산성화와 그다음에 해양의 저산소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게 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서 해양의 그 소위 말하는 산성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플랑크톤이나 생물들의 외골격을 변형시키죠. 생태계는 가장 기초 생산자로부터 어류, 수산 자원까지가 다 연결돼 있고 그 제일 꼭대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결국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교란이 되면 인류 먹거리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식량 자원의 고갈은 인류의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많은 공장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안가에 폭풍 피해가 발생한다면 생산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죠. 가뭄, 홍수, 산불, 이상한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종합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이전에 10%가 넘는 GDP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죠. IPCC 보고서에 부산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070년엔 30억 달러, 2100년엔 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울산 또한 2070년 5억 700만 달러, 2100년 13억 달러, 인천은 2070년엔 9억 6,200만 달러, 2100년 24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연구 결과가 담겼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이라든가 그 많은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20년간 통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닷가 옆에 그 조망이 좋은 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예전에 그 굉장히 그 조망이 좋았던 집 가격들은 한 7% 정도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높은 쪽에 있는 주택 가격은 한 41%가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수면 상승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 해안가 폭풍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있을 거고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수록 장마 기간은 길어지고 극심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흉작으로 이어져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 생산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내전을 더욱더 심화시키거나 이걸 또 유발시켰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난민 사태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후 위기라는 것은 뭐 가뭄, 홍수,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뭐 전쟁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협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 위기 대응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으면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죠.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내몰리면 결국에는 또 그 지역이 물에 잠기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보험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엔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제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고요. 이미 시작된 비극. 우린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까요? 기후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은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를 더 이상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닌 청정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반으로 만들지 못하면, 전환하지 못하면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점점 더 심각한 재앙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지구온난화의 시계 버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가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이고 매년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바꾸고 우리가 먹는 방식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결국에는 기후위기 문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위험이 시작된 나라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던 키리바시 공화국은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피지 제도의 땅을 매입해 10만 명의 국민을 이주시키려 하고 있고요. 마셜 제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3분의 1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인도양의 몰디브도 인도와 스리랑카에 이주할 거주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수도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투발루 같은 나라들은 바닷물이 올라와서 땅이 잠기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흙을 사옵니다. 계속 사와갖고 구조물을 만들어 흙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말해서 섬을 계속 높이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러한 그 적응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막 사실은 이게 안 된다면 대피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대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키리바시 같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먼 그 태평양의 다른 섬을 샀어요. 그러니까 인구 자기들의 10만 명을 그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섬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벌써 3분의 1 이상이 이주해 나갔고요. 수상 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같은 경우 침수를 막기 위해 1980년대 초 모세 프로젝트를 계획해 높이 3m까지의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숨은 70개 설치를 끝냈는데요. 홍수나 해수면 상승 시 바닷물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1m만 높아져도 국토의 76%의 지역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해수면보다 4m 낮은 지대에 건설돼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에 도시를 만들려면 바닷물을 막는 제방이 필요하고 수위차로 인해 유입되는 해수도 쉴 새 없이 퍼내야만 합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간척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구조물이 북해 방조제. 네덜란드 당국은 홍수 때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방선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상 목장이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암소를 키우고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우유 등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더 나아가 물에 뜨는 부유식 정착지를 짓거나 폭풍을 막을 수 있는 제방을 쌓거나 도시의 땅 높이를 높여 공중 정원식 거주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수상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덜란드에서 하는 거죠. 네덜란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시의 일부분을 갖다가 2m 이상을 떠오르는 플로팅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사는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 농장, 목장까지 다 그렇게 띄워갖고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저 부산에서도 이제 수상도시를 만들겠다고 앞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런 건 해수면 상승 때문에 두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요. 현실이 되어가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기에 많은 이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말하죠. 그러한 대책들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던 지구. 더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겁니다. 그 어떤 고민과 연구보다 전 지구가 합심해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